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진의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구의 내부는 내핵과 외핵, 맨틀, 그리고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틀에서는 핵과 지각의 온도차로 인해 끊임없이 대류 운동이 일어나고 이는 지각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지각은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진은 지각판이 서로 만나는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판의 경계로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불의 고리라 불릴 만큼 큰 규모의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이 서로 부딪히거나 밀고 때로는 포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에너지가 지각에 축적되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에너지가 지각의 약한 부분으로 방출되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즉, 지진이란 지각 활동이 만들어내는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지각 내부에서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지각 내부에서 지진파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지표면으로 전파되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지진이 되는 것이죠. 땅의 흔들림이 시작되는 진원 바로 위의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 지진의 발생 위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지진은 지층이 힘을 받아 한계를 넘어서면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되어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화산 폭발이나 지하 붕괴 등이 있지만 대부분 큰 지진은 지층이 끊어지는 단층이 형성될 때 발생해요. 지진의 기본 용어를 알아볼게요. 진앙과 지진이 느껴지는 어느 지점까지의 거리를 진앙거리라고 하고 진원까지의 거리를 진원거리라고 합니다. 이는 비슷하게 사용이 돼요. 또 진앙과 진원 사이의 깊이를 진원 깊이라고 하는데요. 70km 이내의 깊이에서 발생한 지진을 천발 지진, 300km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크기는 규모와 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란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의 절대적인 에너지 크기를 말합니다.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며 규모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그 에너지는 약 32배씩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피해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죠.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1960년 칠레의 발디비아 지진으로 그 규모는 9.5로 관측되었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는 9.0, 그리고 지난 2016년 9월 12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9.12 지진은 규모 5.8로 관측되었습니다. 한편 지진 발생 시 우리가 느끼는 땅의 흔들림 정도는 진원의 깊이에 따라 그리고 진원에서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지표면에 나타나는 진동의 크기, 다시 말해 내가 위치한 곳에서 실제 느껴지는 흔들림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진도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범위는 진도 2 이상. 진도 5에 이르러서는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고 7 이상부터는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지진의 규모는 같은 값으로 동일하나 진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교과서를 보고 지진의 크기 정리합시다. 진도와 규모는 비교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규모 8 이상의 지진에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진 해일은 해저 지각 변동에 의해 지반의 상하 이동이 발생할 때 생성됩니다. 그 충격으로 바닷물이 해안으로 전파될 때 수심이 얕을수록 땅과의 마찰이 커지겠죠. 바닷물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결국 속도 차이로 인해 파도가 중첩되어 파고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지진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난 9.12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정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현대의 기술로는 지진을 예측할 수 없기에 지진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진 발생 즉시 이를 파악하고 지진이 더 넓은 지역에 전파되기 전에 빠르게 대처한다면 지진의 피해 정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는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진을 바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된 지진 관측소를 통해 지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진파가 감지될 시에는 즉각적으로 분석이 이뤄지죠. 그리고 감지된 지진파가 큰 규모의 지진으로 분석될 경우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유관기관과 국민에게 알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경보는 지진파의 전달 속도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지진파는 먼저 도달하는 P파와 상대적으로 늦게 도달하는 S파로 나뉘는데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지진파는 S파입니다. P파의 속도는 초당 약 6에서 8km, 그리고 S파는 초당 3에서 4km의 속도로 진행합니다.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는 먼저 도착하는 P파를 이용해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단 몇 초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 해도 이는 지진의 피해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파에 대해 알아봅시다. 크게 P파, S파, L파로 구분되며 진폭이 큰 지진파일수록 큰 피해를 냅니다. P파, S파 도달 시간 차이를 PSC라고 부르며 이 시간 차이를 활용하여 지진 조기 경보를 발효해요. PSC는 지난 거리에 비례합니다. 지진 신속 정보를 받게 되면 견고한 탁자 밑으로 숨거나 쿠션 등으로 머리를 막는 등 최대한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 시간이 충분하다면 탁 트인 바깥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나타나는 시간은 대체로 1분 이내. 진동이 끝나면 수도, 가스 등을 잠그고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여진에 대비합니다. 지진은 지진파를 활용하여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거나 지하 자원 탐사에 활용되지만 많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